다음은 중요한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게 조합에 대한 단일화입니다. 조합 사업의 제일 중요한 게 의결권을 놓고 그 의결권을 하나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대부분 조합을 시작할 때는 절대적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파벌이 생기고 일정 부분이 지나면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런 조합원들의 분할이 생깁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게 거의 없고 가방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 보니 중요한 순간에서 꼭 이런 조합 회의 문제, 어떤 사업 지원 문제, 그리고 시공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상처를 많이 겪는 시기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제도와 재건축은 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어느 조합이든 잘 되는 조합에 가면 수장에 대한 리더십이 검증된 곳입니다. 그만큼 조합 집행부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조합원들 밑에서 뛰는 조합은 빨리 갑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빠른 진행을 하는데 일정 부분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곧 암덩어리에 변합니다. 파벌이 생기고 거기다 분란이 쌓이게 되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검증하고 그걸 확실히 끌고 가는 리더를 지금 정기계획 변경 동안 기간 동안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을 저희가 봤을 때 최소 중대변경이 2년 가까이 걸릴 겁니다. 암만 빨리다고 해도 중대변경은 대한민국 어디 가도 1년 이내에 끝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2년 안에 진짜 조합의 문제점들을 다 정비를 하고 바로 잡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할 게 없습니다. 조합에서. 업체 가상정했고 시공사는 내있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사업 지원도 없이 그 기간 동안 조합을 바로잡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이 갖고 있는 심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 동안. 그래야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 관리자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의 조합원 임원이 회의 될 경우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일정 부분 주장을 하시고 한쪽에서는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공자 선정 총회를 끝나지 않고 가계약 체결하지 않고 정비계획 업자 선정하지 않고 그냥 향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남아있다면 당연히 수장이 없고 계약 권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공사 가계약 마쳤고 그리고 정비업체에서도 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를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고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로 할 겁니까? 고시가 떨어져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해도 사업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계획 변경 고시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조합 내부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일을 할 때는 지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지원보다는 진짜로 회의 관리자 측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제대로이나 다시 하는 데나 똑같이 별반 차이 있겠나 이렇게 보시는 시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되돌아보시고 향후에 진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떤 임원들이 진짜 조합원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고민을 하셔야 사업 지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고시가 떨어지는 이후부터는 또 지원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조합 임원 문제 그리고 그 상가 문제 이런 것들은 빨리 좀 더 해결이 돼야 진짜 중요한 승부는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조합들이 한번 가보시면 꼭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힙니다. 정기계획 변경 다 해놓고 주요 사항 빠뜨리고 협의 안에서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그런 이슈를 알면서도 건들지 않는 임원들이 있어요. 왜? 분쟁이고 내 자리를 뺏기기 싫고
이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숨기고 가다 조합원들이 사업 지원을 또 다시 2년 갈까 말까 고민할 때 끄집어 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2년을 가더니 이게 낫지 않겠냐는 걸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의 문제들이 그런 걸 이용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문제가 되는 조합원들이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는 걸 알면서도 숨기고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조합원들이 싸움도 많이 나고 그 사업은 사업대로 조합원 상처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이런 공백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나중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조합원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 조합이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이슈, 정비 사업자 변경에 대한 부분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계약은 당사자와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을 하더라도 당사자와 합의가 이거는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맞습니다. 일방적이게. 그렇지만 법적인 절차가 맞지 않더라도 정도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정비업체라는 얘기는 조합에 살림을 내는 업체라는 겁니다. 그만큼 조합의 정도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런 업체가 적을 두고 내보내는 것도 옳지 않고, 또 하나는 그 정비업체 어떤 사람을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조건 이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고 다른 데로 관련 진행되고 있는데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이 해지되고 당사자들이 소송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한다는 부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 업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동상 분을 모시고 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신 부분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조합에서도 어쨌든 총회에서 선정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해지와 계약 해지와 해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해지, 해제. 글자는 비슷한데 뜻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해제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선정한 것 자체를 원천 무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계약 해제. 그 다음에 해지는 쉽게 얘기해서 달라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한다. 소위 말해서 선정하고 지금까지 일을 한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니네하고는 이제 헤어지겠다. 그런 의미로 해제와 해지라는 게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제나 둘 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해제는 정비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어떤 절차를 어겼다든지 아니면은 가장 쉬운 예는 정비업체의 선정 의결 기구는 총회인데 총회에서 선정하지 않고 대의원에서 선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절차라든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원천 무효에 해당하는 계약 해제에 해당하는 사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지하는 총회를 하기 전까지는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타 업체를 보통 보면은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고 대의원에서 어떤 결의를 해서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당사자인 계약 해지 당사자인 어떤 시공사가 아니고 정비업체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서로 간에 어떤 합의라든지 이해가 됐을 경우에는 같은 총회에서 선정 해지와 선정을 같이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만은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의원에서까지 저희는 통과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그 조합에서 해지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지를 당하게 되는 업체 입장에서 어떤 총회의 대체 금지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에라도 결의도 가처분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이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정비업체의 이 해지 관련해서 뭐 사업이 많이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소송에 송사에 휘말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조합과 조합원님들에게는 어떤 금전적인 부담이 추가로 수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누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계약 해지를 당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아무런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을 때 물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거나 교환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 해지는 할 수는 있는데 이 해지 당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주장에 의해서 내가 해지를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반드시 조합에 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 지연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금전적인 상사에 휘말려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을 들어보셨고 지금 이제 해임자 발행 중에서 생각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비 업체를 잘 다른 업체를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어떤 적법한 해지 사유 없이 해지 통보를 하고 총회에서 그 결의 없이 대의원의 이 의결서만 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바로 뽑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말 듣는 업체를 뽑든지 아니면 예정되어 있는 다른 업체를 갖다 뽑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로 합리적인 의식을 들게 만드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조합 사업의 문제 시작을 아까 말씀드렸죠. 의식부터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법하게 어떠한 잘못을 했고 이게 조합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정확히 공지를 하고 그 사유를 형사처벌 대상까지 올려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비업체가 반드시 우리 조합에 필요하다.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이 반대편에서 계약을 해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서 손실보다 이익이 많이 크다는 것을 확실히 조합에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그쪽을 우호하시는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면 당연히 이건 무슨 문제가 있지 않고 어떤 서로 간에 합리적인 의식을 들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할 때 특히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공정성을 1번으로 생각하고 절차가 되게 중요한 게 또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박사가 얘기했듯이 돈하고 관련되고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비업체는 총회에서 선정하는 업체입니다. 결론은 조합은 의결권이 1번인 업체, 의결권을 얻어야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단순하게 조합의 임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서 사업 지연을 초래하거나 그리고 결단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게 지금 해임 발의자 측의 입장이고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조합 정관 변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 정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합의 헌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의 결정과 중대 사항은
기본이 되는 이제 정관입니다. 이 정관 변경은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 정관 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정관 변경이 진행되는 내용을 제가 검토해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은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임의적인 판단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전문가 입장에서 정관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소개에 따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관 변경이라는 건, 정관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 아파트 자체 내에 그 내부 법규거든요. 조합원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에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 정관보다 상위법은 도심이 주거하는 정비법이 있습니다. 도심이 주거하는 정비법에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그 발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현대아파트 정관 변경 상황을 보면 그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발의해서 똑같이 개최할 수 있는데 발의자 대표는 반드시 14일 전에 발의서를 신청하고 그리고 조합에 반드시 제출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또한 당의 총회가 혹시라도 이제 무산되거나 하게 되면 그 발의서를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도전법보다 조금 강화시킨 정관 사항입니다. 조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약간 차단됩니다. 조합원들이 언제나 조합 임원이 위법행위를 하거나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연대들이 지금 높으신 분들 계시고 젊으신 분들 계십니다. 많이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연세 드시는 분들은 조합장 하면 아파트 그렇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합장 하니까 아파트 그렇지 어떨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이유는 예전에 그만큼 규정 부패가 되게 많았고 조합 임원을 탄핵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어떤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조합장 회의할 때는 반드시 5분의 1 이상 발의를 얻어서 조합에 요구를 합니다. 조합장 잘라주세요 라고 총회를 요구를 합니다. 자르는 당사자인 조합장한테 총회를 소집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정관이.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이 그래 나를 회의시키는 총회를 하라고 하네. 자기가 그냥 해요. 자기가 총회를 소집합니다. 자기를 자르는 총회를.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의스를 자기가 채용합니다. 자기 자르는 총회.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부결적으로 지켜야겠어요? 찬성적으로 지켜야겠어요? 반대쪽으로 지켜야겠죠? 그런 게 굉장히 암무하다 보니까 조합장이 잘못을 하더라도 탄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실제로 조합장 한번 하면 아파트가 대체 얻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소문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도심 끝에 도정법을 개정하죠. 어떻게 되느냐 10분의 1 이상이면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발의자 대표가 또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도정법을 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법에 맞게 정관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다른 데 조합은 다 그렇게 해요. 현실정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조합도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거에 플러스 알파 발의를 하면 좋은데 발의를 해서 총회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발의서를 조합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겠죠. 어떻게 생기냐? 회의 대상자들이 발의자들을 직접 찾아가게 되죠. 당신 나 자르라고 했어? 쓴 거야?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조합장의 위법한 행위가 있다든가 조합장이 하는 행위가 조합원의 이익을 반해서
해임을 시키려고 우리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이잖아요. 같은 주민이잖아요. 그쵸?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보게 되죠. 그래서 냈는데 갑자기 조합장이 찾아옵니다. 누가 해임시키려고 다시 다해서 썼어요? 맞아요? 그러면 위축되죠. 보통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녹음을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돼서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옆집 사람이고, 아니면 한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해임 가이드 쓴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총회가 끝나서 인가 절차가 또 있잖아요. 도청에. 인가 절차가 있으니까 인가 절차 끝날 때까지는 발의를 한 사람은 좀 감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해임 가이자를 총회 개최 공고하고 나서 막바로 구청에만 또 해주면 괜찮은데 플러스 조합까지도 제출하게끔 해서 그 발의자의 신상 명세를 해임 당사자가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러면 결국 그런 절차들이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요즘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는 조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강 변경 보면 조합원들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무것도 아니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집행부를 정부가 나서서 비례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을 교원의 만들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불편해야 되거든요. 이게 불편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고 서로 마주봐야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건데 아주 편하게 조합원에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이건 조합원의 권리를 정강 변경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조합원이 편하게 조합 이번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았었는데 이것을 관할 현대만 제도적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사용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나중에 총에 선정되면 이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판단을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합원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과거에 이 법을 개정했을 때 이유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뭐든지 절대적인 권한과 힘 그리고 그 사람을 내릴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 있는 거와 똑같잖아요. 이거 같은 겁니다.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킬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